60세 이상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버겁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살이 빠졌으니 건강해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살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고. 그러나 놀랍게도 단백질만 챙겨도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하루에도 수천 번의 합성과 분해를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합성이 앞서지만 60세 이후엔 분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이라 부르죠. 즉,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고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흔한 위산 감소와 소화효소, 저하는 단백질 분해를 방해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화의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 형태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고기보다 콩, 두부, 렌틸콩, 귀리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과 체력 회복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부드럽고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비율과 순서입니다. 단백질을 고기 100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식물성 70 플러스 동물성 30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율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8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한국인 김오호 어르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두부 반모, 귀리밥 한 공기,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는 소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지만 단백질 흡수율은 또래보다 20% 높았습니다. 이제 의문이 생기시죠? 왜 식물성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될까? 그 비밀은 섬유질과 효소 활성에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위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면서 효소와 미생물이 함께 분해해 줍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위에서 오래 머물러 소화 피로를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근육 합성에는 동물성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 영양학 저널 Journal of Geriatric Nutrition 이에 발표된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일정 비율 이상 섞은 그룹이 근육 유지뿐 아니라 면역력, 혈관 건강도 함께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력을 바꿀 것. 둘째,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할 것. 셋째, 하루 3끼 중 1끼는 근육 회복식으로 바꿀 것. 이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그 근육 회복식을 소개합니다. 고기 한 점 없이도 근육을 살리고 체력을 되돌려주는 식물성 단백질 탑와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고기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의 단백질은 질이 높지만 나이 든 위장은 그만큼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기보다 부드럽게 위에 부담 없이 흡수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라. 오늘 소개할 5가지 식물성 단백질은 70세 이후 근육을 살리고 기운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슈퍼 단백질입니다. 모두 값싸고 간단하며 매일 먹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의 정수입니다. 씹기 쉽고 흡수율이 90%에 가깝습니다.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슘, 이소플라본,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 수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모이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근감소 진행률을 25% 늦췄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수합니다. 반찬처럼 한두 점만 드시죠.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반 뭐라도 매일 먹는 것이 근육의 연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서양에서는 노인의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달걀보다 많고 철분이 풍부해서 혈류를 개선합니다. 근육이 잘 자라려면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렌틸콩을 삶아서 죽처럼 드시거나 밥에 한 숟가락 섞어 드시면 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이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르기닌과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근육세포에 산소를 보내고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일본 노년의학회에서는 귀리를 근육회복식 1위 곡물로 지정했습니다. 귀리밥을 매일 한 끼만 바꿔도 한 달 후 보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밥처럼만 드시지 말고 두유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네 번째는 완두콩 단백질입니다. 최근엔 단백질 보충제에도 쓰일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완두콩에는 BCAA, 분지사스라미노산가 풍부해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빠르게 돕습니다. 그러나 완두콩의 진짜 강점은 가벼움입니다. 위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식사량이 적은 분들은 완두콩 가루를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들깨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진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들깨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데는 염증도 큰 역할을 합니다. 매 끼니 국이나 나물에 들깨가루 한 스푼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단백질과 항염 성분이 동시에 작용해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 근육 합성에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식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동물성 단백질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두부, 파사, 귀리파라, 들깨처럼 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5가지 식물성 단백질의 공통점은 몸에 부담이 없고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끼 중 1끼라도 이 조합으로 드시면 단 2주 만에 체력 변화가 느껴집니다. 힘이 빠져서 숟가락도 무겁던 어르신이 귀리죽과 두부반모를 2주 드신 후 혼자 시장까지 걸어가셨다는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근육을 살리는 건 고기나 약이 아닙니다. 매일 부드럽게 몸이 받아들이는 단백질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좋은 단백질을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의 양보다 중요한 건 바로 흡수 타이밍의 비밀입니다. 아침이 하루의 근육을 결정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가볍게 넘기거나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그건 근육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밤새 단백질이 소모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즉, 아침을 거르는 건 근육을 태워서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노화영양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 시간대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단백질 총량이 같더라도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과 보행 속도가 30% 높았습니다. 단백질의 질보다 섭취 타이밍이 근육 합성 효율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아침에 먹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뜻한 두유 한 컵입니다. 찬 우유보다 따뜻한 두유는 위에 부담이 없고 흡수가 빠릅니다. 두유의 단백질은 근육세포를 깨우는 신호를 주며 아침에 가장 약한 대사 기능을 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귀리 한 숟가락을 섞으면 완벽한 아침 근육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은 달걀 1개와 바나나 1개 조합입니다. 달걀 흰자는 순수 단백질이고 바나나는 단백질 합성을 돕는 칼륨과 당분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근육에 즉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아침에 손발이 떨리거나 힘이 빠지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근육의 연료를 안정적으로 채워줍니다. 세 번째는 두부 미소국입니다. 아침 식사로 국 한 그릇을 챙기는 습관은 매우 현명합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된장의 발효균은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여기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으면 단백질 8수의 오메가3 플러스 칼슘이 한 번에 보충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류가 개선되어 근육까지 영양이 도달하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아침용 단백질 스무디입니다. 렌틸 콩가루, 바나나 두유를 블렌더에 함께 갈면 쉽지 않아도 근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거나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식사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침 단백질 음료를 근육 보존 루틴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빈속 단백질로 먹을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즉, 다른 음식과 함께 먹기보다 단백질 위주로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가장 먼저 분해되는 음식이 근육 신호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밥부터 먹으면 인슐린이 먼저 반응하고 단백질은 흡수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단백질은 아침보다 점심에 섭취해야 근육 합성 효율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운동을 병행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노인층에서는 오히려 아침 단백질이 체력 회복과 낙상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3년 가이드라인도 65세 이상은 아침 단백질 중심 식단이 이상적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근육을 깨우는 단백질을 먼저 공급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근육에게 오늘도 움직여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단백질의 종류와 아침 식단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은 운동입니다. 힘이 없어 누워만 있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침대 위 10분 근력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이 어떻게 근육을 살리고 다시 걷게 하는지 이어서 알아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알지만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하지만 진실은 움직이지 않아서 더 아픈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약해지고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10%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운동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침대에서 혹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10분 근육 회복 루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발끝 들기, 순환 근육을 깨우는 법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고 다시 밀어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피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5초 들고 5초 내리는 걸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호흡입니다. 후, 흡, 후, 흡 이렇게 숨을 고르게 내쉬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하루 3번만 해도 혈류가 개선되고 밤에 쥐가 나는 증상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무릎 밀기, 허벅지를 다시 살리는 동작입니다. 양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침대에 붙입니다. 그 다음 허벅지에 힘을 주며 무릎을 서로 밀어내듯 긴장시킵니다. 5초 유지 후 힘을 풀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과 골반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보행 안정성을 높입니다. 서울재활의학과 연구팀은 이 동작을 2주간 매일 10분씩 한 70대 여성들이 보행 속도와 균형 점수가 평균 15% 향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들기, 낙상 예방 근육 강화 루틴입니다. 양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근육 둥근과 척추 주변 근육을 단련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일어설 때 필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힘들다면 엉덩이를 완전히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만 들어보자는 의식이 근육을 자극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팔 밀기, 상체 근육을 살리는 동작입니다. 벽이나 침대 머리판에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밀었다 당기는 동작을 합니다. 어깨가 굳어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어깨 주변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충분해도 피가 돌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복식호흡 스트레칭,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무리입니다. 누워서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올라오게 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와 허리의 힘을 풀어줍니다. 이 동작은 근육의 피로물질을 배출하고 회복 효율을 높여줍니다. 단 1분만 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다음날 아침 기운이 다릅니다. 운동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에서는 하루 10분 침대 운동만으로 6주 후 근육량이 평균 7% 증가했다고 합니다. 걷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가능한 수준이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근육은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움직였는가?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단백질보다 강력합니다. 근육은 움직임의 기억으로 자랍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얻은 근육을 오래 유지하려면 언제 단백질을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흡수 타이밍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먹는 양보다 언제가 근육을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게 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 먹느냐가 흡수율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시간대가 잘못되면 근육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단백질 황금 시간대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없이 합성과 분해를 반복합니다. 아침에는 분해가 활발하고 오후엔 합성이 시작됩니다. 즉, 아침엔 근육이 깨지고 점심부터 다시 재건을 시도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언제 넣어주느냐가 핵심이죠.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입니다. 밤새 에너지를 태운 몸은 단백질 결핍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따뜻한 두유나 달걀, 두부 등 흡수 빠른 단백질을 넣으면 몸은 바로 근육 합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커피나 식빵으로만 아침을 때우면 몸은 여전히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 단백질은 하루 전체 근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대는 운동 직후 30분입니다. 이 시기를 아나볼릭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자극받은 직후에는 세포막이 열려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의 임상 연구에서도 운동 직후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3시간 후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2.5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 수준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침대 위 10분 운동 후에 두유나 귀리죽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대는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건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수면 중에도 근육은 천천히 합성과 회복을 반복합니다. 그때 필요한 연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미국 노화영양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잠들기 전 카세인, 단백질, 우유 단백질을 20g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다음날 근육 회복 속도가 18% 빨랐습니다. 잠자기 전 두유 1컵 또는 삶은 달걀 반 개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중에는 언제 단백질을 먹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먼저 먹고 반찬으로 단백질을 곁들입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첫 번째 한입 하차마이 되어야 합니다. 밥보다 먼저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 반응이 완만해지고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아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이 간단한 순서만 바꿔도 단백질 흡수율은 최대 20% 높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단백질의 양이 중요하지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단백질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눠 먹는 것이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다. 즉, 하루 3끼 모두 단백질을 조금씩 넣는 패턴이 이상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두유, 점심 두부 반모, 저녁 들깨국 한 그릇. 이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60글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 체중이 50kg라면 60끼 딱 알맞은 수치입니다. 단백질은 약처럼 한 번에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매일 조금씩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 리듬을 만들면 근육은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습관이 될 때 근육은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어렵게 지킨 단백질을 한순간에 망치는 3가지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단백질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정작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두부도 달걀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3가지 나쁜 식습관입니다. 이 3가지를 바꾸면 단백질은 약처럼 작용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단백질과 차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 따뜻한 녹차나 보리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녹차 속의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불용성 침전물을 만듭니다. 즉,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서울의대 영양대사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이나 직후 차를 마신 사람들의 단백질 흡수율이 30% 낮아졌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적기 때문에 이 영향이 더 큽니다. 차는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세요. 그 1시간의 차이가 근육의 흡수율을 바꿉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단백질을 설탕이나 단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드실 때 설탕, 과일즙, 시럽 등을 섞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당분은 인슐린을 급격히 상승시켜 단백질이 에너지로 태워지는 경로로 바뀝니다. 즉,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열량으로 소비되어 버립니다. 미국의 스포츠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단순당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오히려 40% 낮아졌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순수한 형태로 섭취하세요. 두유, 두부, 달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것입니다. 귀찮으니 저녁에 몰아서 먹으면 되겠지.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단백질을 30g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간에서 분해되어 버리죠. 즉, 저녁에 스테이크를 아무리 먹어도 그 절반은 그냥 버려지는 셈입니다. 단백질은 분할 섭취가 원칙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야 근육이 24시간 내내 재생 신호를 유지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근육 노화를 촉진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노화 연구팀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노년기의 근감소증은 단백질 부족보다 단백질 활용의 실패 때문이다. 즉,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근육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단백질을 제대로 쓰고 있을까? 식후에 차를 마시고 단 음료를 곁들이고 저녁에 몰아먹는다면 몸은 단백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세 가지를 멈추면 내일 아침 몸이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몸이 가볍고 손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지만 사실은 근육을 조용히 빼앗는 영양소들, 일명 근육 도둑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근육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드시던 음식이 사실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섭지만 꼭 알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바로 근육 도둑 영양소 아흐의 정체입니다. 첫 번째 도둑은 과도한 나트륨 소금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근육 단백질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수분을 잡아두려 하고 그 과정에서 세포 내 칼륨이 빠져나가 근육세포의 정의 신호가 약해집니다. 즉,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국물, 젓갈, 김치, 라면, 하루에 3번 먹는 식탁의 기본이 근육을 말려 죽입니다. 한국노인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가 4글 넘는 노인의 근감소 위험은 그 이하 그룹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소금은 줄이고 천연 조미료나 들기름으로 대체하세요. 간을 약간 싱겁게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도둑은 과당 프룩토스입니다. 천연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일 주스, 시럽, 꿀이 들어간 음료 속 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 지방이 쌓이면 근육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단백질 합성이 차단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약하기 때문에 과당은 근육의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실험에서 하루 2잔의 과일 주스를 마신 노인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5% 낮게 나타났습니다. 과일은 원물 그대로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천연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세 번째 도둑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비스킷, 과자, 마가린, 튀김기름에 숨어있는 이 지방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근육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막습니다.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세포는 스스로 수축을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근육 사망입니다. 미국 예일대의 25년 장기 추적 조사에서는 트랜스지방 섭취가 높은 노인 그룹의 근육량 감소 속도가 1.8배 빨랐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죠. 문제는 트랜스지방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피하세요. 이 세 가지 영양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먹을 때는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은 수분으로, 과당은 지방으로, 트랜스 지방은 염증으로 변해 근육 속 세포를 조금씩 마비시킵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소량의 나트륨과 당은 에너지 유지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양과 형태입니다. 자연식 속의 소금과 과일은 괜찮지만 가공된 음식 속에 인공 나트륨과 시럽이 문제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내 근육을 지키는 음식을 먹고 있을까? 아니면 천천히 빼앗기는 음식을 먹고 있을까?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켜주면 반드시 되돌려줍니다. 오늘부터 포장지의 글자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 한 줄이 근육의 생사를 가릅니다. 다음에는 이런 영양소보다 더 위험한 근육을 갉아먹는 질병들을 다룹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안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갑자기 빠지는 이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질환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근감소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일 때가 많습니다. 몸 안 어딘가의 이상이 근육을 잠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70세 이후 근육을 급격히 줄이는 주요 질병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결과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즉, 단백질이 있어도 근육이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를 근육 인슐린 저항 파쉐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환자는 근감소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육이 줄면 혈당이 더 오르기 때문에 당뇨와 근감소는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줄면 인슐린 감수성은 평균 15% 떨어집니다. 그러니 혈당 조절은 단순히 당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몸의 에너지 소모가 줄어 피로, 무기력, 천저하가 함께 나타납니다. 노인분들 중 요즘 들어 몸이 차고 힘이 안 난다는 분들 중 절반은 갑상선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사용할 호르몬의 신호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피검사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한 해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성 염증성 질환, 관절염, 간질환, 신장질환 등입니다.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단백질을 소모합니다. 즉,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근육 단백질이 계속 쓰이게 되는 거죠.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염증이 근육을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염증 수치 CRP가 높은 노인은 근육량이 8% 낮았습니다. 염증이 근육의 가장 큰 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3가지 질환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로, 식욕 저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한 달 사이에도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급성 근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혈당, 갑상선, 염증 수치를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는 근육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동시에 염증을 줄이는 식단 들깨, 견과류, 녹황색 채소를 병행하세요. 또한 하루 10분의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혈당과 염증을 동시에 조절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가장 정확한 건강의 거울이다. 혈당이 높거나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근육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질병보다 더 흔하지만 위험한 것, 바로 밤마다 근육을 녹이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이 수면 중에도 근육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축 늘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진 적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밤새 근육이 녹아내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든 사이 근육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습관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단백질을 잘 챙겨도 이 습관을 계속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늦은 밤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으로 자면 허기져서 잠이 안 와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늦은 밤 과일, 빵, 라면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늦은 식사는 인슐린을 자극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밤 10시 이후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면 그 기능이 완전히 멈춥니다. 결국 근육은 회복하지 못한 채 분해만 지속됩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연구에서도 밤 10시 이후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을 먹는 노인은 근육 감소 속도가 1.6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가 고프다면 단백질 간식, 두유 1컵, 삶은 달걀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근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면 중에는 근육이 회복되고 단백질 합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6시간 이하로 자는 생활이 반복되면 근육 단백질 합성 호르몬인 IGF-1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 이하인 노년층의 근육량이 정상 수면군보다 평균 18% 낮았습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고 자는 습관은 근육의 재생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몸을 식히는 냉한 환경입니다. 노인분들 중에는 방이 너무 더우면 잠이 안 와서 창문을 열어놓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수면 중 천이 너무 떨어지면 근육의 대사율도 함께 떨어집니다. 근육은 일정한 온도에서만 효율적으로 합성되는데 차가운 공기는 근육 세포의 효소 작용을 둔화시켜 회복 대신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온도를 1, 2도만 높이고 얇은 담요를 덮는 것만으로도 근육 회복 속도가 15%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의 공통점은 무심코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먹고 늦게 자고 몸을 식히는 습관. 우리는 그저 편하게 쉬었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그 시간에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근육은 낮에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해도 밤에 자동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육 회복률은 단백질보다 수면의 질과 천 유지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이고
수면과 온도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재료가 있어도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오늘 밤 내 근육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을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을 끄고 단백질을 살짝 채워준다면 그 순간 근육은 바로 복구를 시작합니다. 근육은 절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는 환경에 반응할 뿐입니다. 잠자는 동안 근육을 녹이는 습관을 멈추는 것, 그것이 근감소증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다음에는 반대로 근육이 되살아나는 회복의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스스로 바뀌고 있다는 징후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신호를 느끼는 순간 회복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근육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단순히 체중이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안쪽에서 세포가 깨어나고 에너지가 돌아오며 움직일 때의 감각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회복의 신호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신호를 느낀다면 근육은 이미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혈류가 살아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손발이 차고 감각이 무뎠던 분들이 두유 한 컵과 10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서 요즘은 아침에 손끝이 따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피가 돌고 있다는 뜻이며 혈류의 힘이 다시 근육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 노화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손발 온도가 1도 상승한 노인의 보행 속도가 20%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피가 흐르면 근육은 산소를 받고 세포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허리가 조금 덜 굽은 느낌, 앉을 때 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근육이 등과 허리를 지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형태를 만드는 조직입니다. 척추 기립근, 복부 근육이 살아나면 몸의 균형이 잡히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오지만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전보다 덜 힘들다. 그 한 걸음이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5분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15분을 걸어도 숨이 덜 차고 다리가 덜 무겁다면 그건 근육이 에너지를 저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육은 몸의 배터리입니다. 줄어들면 쉽게 지치고 회복되면 체력이 길어집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5%만 늘어도 일상 피로도가 평균 4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몸의 전원을 켜는 기관입니다. 이 3가지 신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식사, 운동, 수면이 균형을 이룰 때 몸이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걸을 때마다 허리가 쑤셨는데 요즘은 딸 집에 다녀와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는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침마다 두부반모, 귀리죽 한 그릇, 그리고 10분 운동을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근육 회복의 역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일정 수준의 영양과 자극을 기억하면 그 이후에는 스스로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 2주는 힘들지만 3주 차부터는 몸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근육을 지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육은 절대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80세든 90세든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근육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넘어질까 두려워
걷지 못하던 분들이 단 한 달 만에 다시 걷게 된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습관과 회복 루틴 속에 근육 재생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못 걷겠어요. 그 두려움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육은 기억한다. 한 번이라도 걸었던 사람이라면 그 움직임은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걷기를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공통된 회복 습관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작은 목표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걷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 본다, 발끝을 움직인다,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 본다. 단 1분이라도 몸을 일으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음악, 같은 자세로 몸을 깨웠습니다. 몸은 반복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자극을 주면 근육은 이건 살아야 하는 일이라 인식합니다. 2주 만에 허벅지 근육의 활동 신호가 2배로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균형 근육부터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걷게 된 어르신들은 허벅지보다 발목,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먼저 단련했습니다. 발끝 들기, 무릎 밀기, 엉덩이 들기. 앞서 배운 침대 운동이 바로 이 균형 근육을 되살리는 핵심입니다. 한국재활의학회 연구에서는 이 운동을 매일 10분씩 3주간 실시한 노인 그룹이 균형 유지 시간 테스트에서 평균 2.4초 더 오래 버텼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바로 다시 걷는 첫 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작은 통증에도 포기하게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배우자, 친구, 가족, 그중 한 명만 있어도 근육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옆에 사람이 있을 때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고 이 호르몬이 근육의 피로 회복 속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하는 근육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작은 성공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걷는 거리나 횟수가 아니라 감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덜 힘들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다. 손이 따뜻해졌다. 이 감각의 기록이 자신감을 만듭니다. 한 달 후 이분들의 일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3걸음이었는데 오늘은 30걸음. 어제보다 숨이 덜 찼다. 근육은 수치보다 감각으로 회복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근육은 배웁니다. 한 78세 여성 환자분은 낙상 후 6개월 동안 걷지 못했지만 매일 침대 운동과 단백질 식사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2달 후 혼자서 복도를 걷기 시작했고 3달 후에는 손녀의 결혼식장까지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내가 내 근육을 살렸어요. 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근육 회복, 신경 루프라고 부릅니다. 운동과 감정, 기억이 하나의 회로로 연결되어 한 번의 성공 경험이 다음 동작을 더 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단지 힘이 아니라 기억과 용기의 기록입니다. 다시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모른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70세든 80세든 몸은 여전히 배우고 기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이미 첫 번째 회복의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잃는 이유를 알고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빼앗는 나쁜 습관과 영양소,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질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실천. 단 한 걸음이라도, 단 한 숟가락이라도 그것이 근육을 되살리는 시작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이 아파서, 누군가는 자신감을 잃어서 움직이지 못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결국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시작했더니 몸이 나를 기억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시 믿는 일입니다. 근육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게 하는 의지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 의지가 깨어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손끝을 움직이고 두유 한 컵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점심엔 두부 반모, 저녁엔 들깨국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5분간 발끝을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내일의 체력 예금입니다. 혹시라도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육은 한 번의 실패보다 꾸준한 시도를 기억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세포는 그것을 생존 신호로 인식하고 다시 깨어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의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균형, 모레의 걸음, 그리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근육이,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